오늘의 오후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긴 했는데 이게 장중 10% 넘게 빠졌다가 말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6% 정도 그 하락으로 마감한 건 어느 정도 선방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낙폭이 엄청나게 컸어요. 가파른 각도가 보이시죠? 각도가 무척이나 중요한데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그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 완전 폭락 상태에서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6%대에 간신히 마무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했던 거죠. 10% 넘게, 코스피는 무려 12% 넘게 떨어졌다가 반등 말아 올렸으니까 이 사이클을 잡을 수 없었다면 오늘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보면은 개인이 2조 원 가까이 팔았고 외국인도 1조 원 팔았는데 기관이 이걸 다 매수를 했죠. 근데 아마 이게 ETF 자금일 거예요. ETF 쪽으로 오늘도 자금이 많이 돌았는데 ETF 오늘 거래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역시나 ETF 쪽으로 자금이 많이 돌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레버리지도 있고 인버스도 있고 약간 ETF 자금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 부분이 약간 변수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사람들이 약간 공포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포기 상태인 것 같아요. 이거 ETF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과감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태라 오늘의 증시 변동성을 만든 주범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영업이익,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발표되었는데 예상치보다 소폭 낮았어요. 그래서 초반에 하락하다가 그래도 이 정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쏠리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죠. 장 초반에. 근데 장 초반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기대보다는 못 미친 그런 컨퍼런스 콜 같은 내용들이 돌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투매가 엄청 나왔어요. 근데 이 투매를 불러일으켰는데 그 주된 범인은 바로 그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에서 지금 현재 그 어제만 하더라도 7,300억을 베팅을 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제 15% 정도 빠졌거든요. 삼전 닉스가 어제 15% 정도 빠졌으니까 이제 저점이다 하고 7,300억 원을 개인들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매수세가 엄청나게 몰리고 그런 레버리지가 몰렸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변동성이 컸겠죠.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오늘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큰 변동성을 보였던 데는 아마 저 그 레버리지 상품 때문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초반에 그 분봉 보면은 이게 9시 선인데 이때 9시만 하더라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어요.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을 출발했지만 이후에 빠르게 매도세가 증가하고 그리고 이 매도세를 부추긴 게 아마 그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그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면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 걸린 적은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코스피, 코스닥 그 양지수가 모두 걸린 적은. 근데 보통 서킷이 한번 걸리면은 다음 날에는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서킷 한 번 이상 걸린 적이 그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서킷도 걸리고 그리고 또 투자 심리 약화되니까 이제 끝이다 하는 사람들 던졌을 텐데 근데 이 추세를 만든 건 레버리지 청산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장중에 마이너스 20%까지 찍었거든요. 그 20% 찍었다는 걸 레버리지는 2배니까 40% 넘잖아요. 그러면은 못 버틴 개인들이 이제 던졌을 거다. 어제 7,300억 들어왔으니까 이 중에서 절반만 하더라도 거의 4천억 가까이 투매가 나왔을 테니까 이 부분이 증시에 엄청나게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변동성 그리고 청산이 끝나니까 반등 나오죠. 레버리지 청산되면은 매수를 하는 거니까 다시 이제 그 매수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끌어올린 건 결국엔 개인들의 레버리지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도 선물을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어요. 원래라면 선물을 사면 다음날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외국인도 방향성을 모르는 거예요. 방향성도 모르니까 지지부진하다가 막판에 끌어올렸죠. 왜냐면 그 하이닉스가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게 20% 찍고 그 10%대까지 회복한 거니까 그 초거대 천조가 넘는 기업이 하루에 변동폭이 20%가 넘는 거예요. 20% 10%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막판까지 보고 이제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한 거죠. 선물에 베팅을 했으니까 선물에 베팅을 하면서 막판에 이렇게 쫙 들어왔다. 근데 이 패턴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어제도 비슷해요. 막판까지 잠잠하다가 그 3시 20분인가 그 넘어서 쭉 수급 들어오고 플럭스 전환하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똑같이 나오는 거는 외국인의 장난질도 있지만 결국에는 레버리지로 인한 변동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약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방향성. 그러니까 오늘 상승에 베팅을 하긴 했어요. 풋을 엄청나게 많이 샀죠. 옵션은 만단이에요. 만단이니까 25억인데 25억은 보통 100배 치면 돼요. 대충 100배 치면은 25억 하면은 2,500억? 한 2조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2조가 집행되는 게 아니라 보통 옵션 규모에다가 곱하기 100 정도 하면은 선물을 한 2조 원 어치 산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을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웬만해서는 옵션은 불확실성, 약간의 그 해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콜, 풋 하더라도 이거는 단위가 억인데 이렇게 해봤자 과거에는 변동성 높아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거의 이런 거 10억짜리가 엄청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외국인 포지션이 이제 100억도 1000억도 넘어가고 이럴 정도로 변동성이 커져요. 100억짜리도 간간히 보이죠. 이렇게 1000억짜리가 보이고 100억짜리가 보이는 이유는 이제는 그 외국인도 한 10, 20억 이 내외에서 하는 게 보통 평균이에요. 근데 이제 100억짜리가 보인다는 거는 외국인도 국내 증시에 베팅을 세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도 괜찮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환율이 너무 좋아요. 지금 환율이 엄청 떨어졌는데, 환율이 떨어지면은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급락 나왔죠. 1,550원 찍은 지가 그 얼마 안 돼요. 7월 초에 찍었죠. 7월 초에서 지금 100원 넘게 떨어지는 거예요. 100원 넘게 떨어지는데, 100원 넘게 떨어진다는 거는 일단 외국인이 이제 원화 자산을 매입할 그런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화 자산,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사고만 있어도 그냥 플랫하게 움직이기만 해도 그러면 여기에 그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이제 가치가 높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죠. 왜냐면은 달러 대비 원화가 강해지니까 원화를 다시 달러로 나중에 바꾸고 나갈 때는 이득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100원이 끝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환율은 추세를 타고 가면은 무섭게 움직이거든요. 지금 숏 포지션 잡은 쪽에서 지금 공매도 잡았던 애들이 지금 원화를 빠르게 바꾸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ADR, 그러니까 SK ADR 자금도 유입되고 있고, 수십조짜리죠. 수십조 자금이 유입될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판 돈을 이제 국내로 들여와야 돼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국내에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결국 국내에 돈 들어와야겠죠. 돈 들어오면은 당연히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들여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화가 이렇게 빠르게 강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원달러 환율이니까 떨어질수록 원화 가치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외국인이 유입되는 것도 그냥 유입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일단 선물에서도 그렇지만 파생 상품에서 약간 국내에 그 상승을 보고 있지 않나.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점.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해서 옵션에서 대량으로 상승 쪽에 베팅을 할 수가 없겠죠. 물론 콜옵션도 매도를 했던 거는, 콜은 그 하방에 베팅을 한 건데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규모가 차이가 나니까. 콜 쪽에서는 24억, 이제 풋 쪽에서는 250억 들어왔죠. 그 아까 잘못 봤네요. 그 콜을 보고 있었는데 그 풋 쪽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거는 그 이제 상방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27일까지는 풋 매수를 많이 했죠. 하방이에요. 하방에 베팅을 했다가 이제 이틀 연속, 2일 연속, 지금 2일 동안 지수가 20% 넘게 빠졌잖아요. 20% 정도니까 그렇게 빠졌는데, 그렇다는 거는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물 베팅, 단기 자금이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환율도 괜찮아지고 있고, 원화가 강세인 요인, 이제 반도체,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돈 잘 벌고 있어요. 60조, 분기에 60조 버는, 50조도 버는 회사 없어요. 1년에 10조 벌기도 힘든데 영업이익으로만, 근데 60조나 벌고 있고 한 분기에. 심지어 이걸 곱하기 4로 때리면은 대략 240, 64, 24, 240조잖아요. 240조, 연간 240조, 100조 벌기도 힘든데 240조 버는 회사가 두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펀더멘탈은 높아져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는 말이 안 되죠. 지금 하이닉스가 얘도 문제지만 주가 전체적으로, 왜냐면은 조선 원전도 계속 짓고 있죠. 그리고 계약 수주 따내고 있고 협력 계속 하고 있어요. 원전도 결국에는 갈 거예요. 원전도 갈 건데 지금 지수가 안 좋으니까 이쪽으로 눈길이 못 돌아가요. 조선도 수주 계속 하고 있고, 그 미국이랑 그 마가 프로젝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그쪽 돈도 들어와야 돼요. 이거 다 달러예요.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은, 그 국가들은 이제 그 자기 통화 가치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달러가 떨어져야 돼요. 왜냐면 달러를 환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통화는 너무 이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그 글로벌한 영향이 있는 거라서 정상 참작한다 치면은 그래도 한 1400 초반 아니면 1350원까지 보는 뷰도 있는데, 그 앞자리가 1300원까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돈을 너무 많이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방산도 잘하고 있죠. 방산 지금 사우디하고 계약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우디도 전쟁 지금 이라크 쳤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쳤는데 그 사우디도 급해요. 사우디도 해군 증강시켜야 되고요. 왜냐면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위로는 이란이 있고, 여기 이란 있잖아요. 이란 있고 밑으로는 여기 양쪽에는 그 오만이랑 예멘 있고, 그 얘네들이 지금 홍해 막는다고 하고 있죠. 여기가 이쪽 라인이 홍해인데 홍해 막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홍해도 지켜야 되고, 호르무즈도 해군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거 뚫고 나가서라도 걔네들이 둘 중 하나는 뚫어야지 지네들 수출을 할 수 있잖아. 뭐 육로로 할 수 있는 길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해운을 위해서는 얘네들은 결국에는 뚫어야 돼요. 그래서 해군 증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는 결국에는 우리나라하고, 아니요, 미국은 지금 건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협업하는데, 사우디는 아마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이랑 협업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중국산 쓰면은 미국한테 한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중국을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확률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 거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도 중요하고, 물론 그 유럽 쪽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럽은 지네들 해군력을 키워야 돼요. 유럽도 자기네들께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 걸 추가 수주를 할 여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고, 이제 해군력을 증강시켰던, 기술력을 발전시켰던 나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무척 많아서 이 부분은 좋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원전, 방산,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그리고 또 화장품 잘 팔리고, 식품, 삼양식품도 엄청 좋은 기업이에요. 나중에 삼양식품 말씀드릴 건데, 얘네들도 매출 미쳤어요. 지금 박스 그리고 있는데 지금 단기 박스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횡보 중에 있는데 이거 박스 뚫는 순간 14만 원이 일단 1차 목표고 여기 구간 14만 원에서 물량 소화하면은 그 다음은 18만 원이에요. 그 16만 원에서 18만 원 이 라인이요. 여기까지 상승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도 눈여겨보면 좋다. 그래서 오늘 이걸 영상 찍으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슈팅 나오고 죽어갖고 이거는 한 묵혀뒀다가 한 며칠 뒤에 찍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는 거 참고해 보시고, 일단 오늘의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예요. 지금 최근 주가 흐름 굉장히 좋죠. 지금 장기 박스권 구간 라인이, 얘는 중심 라인이 32,000원 구간이에요. 32,000원 구간에서 지금 파동을 그리고 있죠. 지금 이 파동이 돌파하기 직전 파동으로 보여요. 제가 32,000원 딱 안착시켜 놨는데 32,000원 밑에서라면 잡으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얘네들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34,000원이지만 이거는 34,000원 보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 조금 길게 보셔서 38,000원, 4만원까지 보셔도 좋지 않을까. 물론 시장이 좋으면 그렇게 빠르게 갈 수 있겠지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라 조금 더디더라도 길게 보시면 좋을 종목이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그 하반기 연말 되면은 배당 시즌이죠. 물론 얘는 연말 배당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 배당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원래는 그 12월 되면은 배당 시즌이라고 해갖고 배당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펌핑을 해요. 그래서 찬바람 불 때는 배당 관련주를 봐라 이런 말이 돌았는데 올해는 약간 다른 모멘텀이 있긴 해요. 지금 주주 환원 정책, 환원 정책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성장 모멘텀까지 있어서 엄청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금융지주의 2분기 순이익이 1조를 돌파했고요. 지금 24일 종가 대비. 그래서 이제는 대신증권에서 나올 리포트에 따르면은 43,000원을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어요. 지금 32,000원이었죠. 그러면은 43,000원, 대략적으로 34% 정도의 기대 수익률,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엄청나게 큰 메리트로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단 어떤 부분이 상승했냐면은 비이자 이익 개선이라고 하는데, 비이자 이익은 이자 이익, 그러니까 대출 같은 거 외에 다른 금융 상품 수익이라든지 그런 기타 수익을 말하는 거고, 이제 우리금융이 이제는 순수하게 은행업만 해가지고 이제 순이자 마진으로만 돈 버는 기업이 아니다. 거기서 탈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자만 먹고 살게 되면은 매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움직이질 않고 플랫하게 움직였어요. 평평하게 움직였는데 이제는 이자 마진 외에도 다른 비이자 마진, 비이자 수익까지 더해질 수 있고 지금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주가 역시 크게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대 금융 지주들이 이제 보통주 자본 비율이 떨어지고 있대요. 근데 떨어지는 기업들이 어느 기업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KBC나 하나금융은 보통주 자본 비율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금융만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 무척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그리고 그럼 보통주 자본 비율이 왜 중요하냐면은 얘네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이 올라가야지 이제 보통주 자본 비율이 올라가야지 주주 환원을 엄청나게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주 자본 비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주주 환원 여력이 상승하는데, 특히 이제 배당 매입, 그러니까 배당 확대라든지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가 오르겠죠. 자사주를
매입, 소각 하게 되면은 어떠한 영향이 있냐면은 총 그 주식 수가 지금 7억 주가 넘는데 이 7억 주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은 한 주당 평가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원래 그 총 가치 대비 주식을 나눈 거잖아요. 이게 그 주가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총을 주가로 이제 그 시총을 주식수로 나눈 게 지금 현재 그건데 주식수에다가 현재 주가를 곱하면은 반대로 시총이 되죠. 그러니까 그 주식 수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가총액은 그대로라는 상황에서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그 한 주당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주가 상승 요인 중 하나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엄청나게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배당금 증액 기대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실적 성장.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미는 부분이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니까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테마주로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금융 지주에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32,000원인데 이 박스를 돌파하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승 라인 태웠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찍고 상승 상강 수렴도 볼 수 있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상승 삼각 수렴의 이 구간만 놓고 보면 딱 그 구간이고요. 더 넓게 보면은 컵 앤 핸들 구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 보려면은 길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요건이 그 긍정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길게 보시라고 우리금융지주를 갖고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인데 이제 하반기 연말까지 보시면은 웬만큼 괜찮은 수익률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우리금융지주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은 시장 브리핑이랑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였고 나중에는 삼양식품에 대해서도 브리핑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그 여기 채널에다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에다가 문자 하나 남기시면은 해당 채널에 입장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 잊지 말고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